이제 꽤 먼 길을 온 듯한 피프티 사태는 사실 초반만 해도 여느 아이돌 그룹과 소속사 간의 계약 분쟁 정도로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듀서를 맡았던 더큐버스라는 회사에서 멤버들을 계약 만료도 전에 빼가려 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은 한 번에 뒤집히게 됩니다. 맨 처음 어트랙트 측이 외부 세력 개입 입증 증거로 내놓은 것은 다름 아닌 워너뮤직 코리아 전무와의 통화 녹취록 파일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이 녹취록이 없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정말 아찔한데요. 녹취 내용에는 소속사 대표인 전홍준 대표의 동의 없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 전무와 바이아웃 건을 진행하려고 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 금액은 200억이었죠. 이에 더기버스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그저 자신들은 워너뮤직 코리아 측에서 레이블 딜 구조에 대해 제안했고 전홍준 대표와 논의를 희망하여 연결시켜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밝혀지는 내막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일에는 멤버들의 가족들이 그룹명과 각 멤버명으로 상표 등록 추론을 한 것이 알려집니다. 또한 꽤 오래전부터 멤버 빼가기를 계획한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었습니다. 안성일 대표와 그의 회사 직원들은 치밀한 행보를 펼쳤는데요. 이에 어트랙트 측은 용역을 줬던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피프티와 관련된 자료를 없앴다며 앞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3인을 고소했었습니다. 삭제된 메일 가운데에서는 주요 스케줄이나 피프티 멤버들의 광고권 등이 있었다고 어트랙트 측은 주장 중인데요. 이메일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재판의 향방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기버스 측은 지난 4월부터 피프티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해외 홍보 대행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에서 더기버스 직원 김모 씨는 지난 4월 6일 경영지원 직원 이모 씨에게 안성일 대표님 컨펌이라며 피프티 해외 홍보 대행사 헬릭스와의 연장을 지시했습니다. 더기버스가 실제로 피프티의 전속 계약 무효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소속사가 바뀔이라는 것도 몰랐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피프티의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중간에 소속사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해도 문제없다더라는 대목인데요. 더기버스 측이 헬릭스 측의 계약 연장 뒤 피프티 소속사가 바뀔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고 헬릭스 측이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해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회사와의 재계약 건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 측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어트랙트 측에서 비용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어트랙트에는 이런 방구 없이 더기버스와 이야기하며 계약 연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소속사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속사인 어트랙트 측 직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미 더기버스 직원들은 마치 피프티 멤버들의 소속사가 바뀔 수도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이제는 피프티 사태에서 결코 더기버스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된 듯한데요. 그렇다면 대체 멤버들은 안성일 대표를 왜 그토록 따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멤버들이 그를 전지전능한 실력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앞서 안성일 대표는 큐피드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갈 것을 예상했고 그 예상이 들어맞았다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게다가 큐피드는 데모곡을 케이팝스럽게 편곡해서 본인이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했죠. 즉, 그의 말대로라면 노래도 알맞게 편곡하고 빌보드 차트이니 충분히 예상됨에도 다른 프로젝트에 안 쓰고 피프티 멤버들에게 그 곡을 주었기 때문에 안성일 대표와 자신들의 관계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멤버 선발 과정까지 깊게 관여해서 안성일 대표가 본인들을 뽑았다고 하면 특히나 7년 연습생이었던 키나에게는 그가 구세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혹시 누군가 이들에게 이간질해서 전홍준 대표는 너희들을 뽑지 말자고 했는데 안성일 대표가 해보자 해서 된 거다라고 언질까지 주었다면 이들의 신뢰감은 더더욱 높아졌겠죠. 이 정도로는 안성일 대표만 믿고 소송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큐피드라는 한 곡으로 인기가 끝나면 어쩌나 하는 원히트 원더의 두려움인데요. 이것까지 안성일 대표가 없애주었다면 가족들도 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큐피드 다음 곡으로 멤버들 유닛곡을 만들 계획이었다는 추측이 많은데요.
이와 더불어 해외 레이블 활동 등의 이야기까지 곁들이면 아직 멋모르는 멤버들과 그 가족들은 안성일 대표의 말만으로 엄청난 꿈을 꾸고 그것이 기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성급금에 대한 의혹, 80억 빚 등등 전홍준 대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주입한다면 왜 그렇게까지 이들이 안성일 대표를 믿고 전홍준 대표와는 대화조차 안 하려고 피하는지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꿈과 희망은 모두 사라져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더기버스 측에서 멤버들의 생일 파티를 연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주최되는 한국 팬도 아닌 중국 팬들이 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멤버 시오와 아란의 생일 파티로 시오의 생일 파티는 10월 5일에서 7일, 그리고 아란의 생일 파티는 10월 9일에서 11일에 열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연예인 팬들이 해당 연예인의 생일날 팬들끼리 모여 축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듯한데요. 그런데 날짜는 다르지만 파티가 열리는 곳은 동일한 카페입니다. 카페 위치를 찾아본 누리꾼들은 너무 작아서 10명도 겨우 들어가겠다라며 코웃음을 쳤는데요. 다른 연예인들의 경우 생일 당사자가 잠깐 지나가거나 팬들에게 인사하러 들리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시오나 아란도 당일날 카페에 들려 팬들에게 인사를 전할지 관심도 모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팬들이 주최하는 듯한 생일 파티가 왜 더기버스 측에서 열어주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이는 파티가 열리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은 서울의 노년역 부근입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낯익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더기버스입니다. 차가 막히는 퇴근길에도 차로 16분가량 걸리는 위치에 있는데요. 이에 더기버스에서 아닌 척 몰래 멤버들의 생일 잔치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피프티 멤버들 편에 섰다가 새로 시작되는 SBS 방송 프로그램까지 함께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다수의 미성년자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이 오디션은 SBS의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도박장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피프티 편에서 현재 K-팝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 방송 중 한 평론가는 K-팝 아이돌을 제작할 때 투자된 비용을 언급하며 약간은 도박에 가까운 것 같다. 성공 가능성이 낮은 만큼 많은 금액이 돌아온다. 다들 그 정도는 감수하고 제작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종의 비유였지만 그 앓는 노름하는 장면을 이미지화했으며 피프티의 투자액을 설명할 때 사용하여 K-팝은 도박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내포했습니다. 그렇게 도박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K-팝 문화에 대해 비난을 해놓고 이제는 같은 방송사에서 그 K-팝을 주도할 오디션을 진행하겠다는 SBS인데요. 이에 아직 티저 공개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된 티저 영상의 댓글에는 최종 선발된 아이돌에게 소속사 선택할 기회를 줄 거라 믿는다. 선발된 아이돌에게는 계약 기간 없이 계약해서 언제든 다른 곳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도박장 열면 안 되니까 무료 봉사다. 소속사 선택할 권리도 줘라. 소녀들의 꿈을 노름판으로 만들다니.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줘라. 계약 기간 한 달로 끝내라. 이곳 투표하면 도박하는 거다 등 비난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스 티켓의 PD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꽤 원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사실 SBS의 조작 방송 역사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에서 대뜸 생겨난 것이 아니죠. 굉장한 인기를 얻은 예능 골때리는 그녀들 또한 조작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김병지 감독의 앉은 위치, 경기장 내 점수판 등을 근거로 5대0에서 6대3으로 가볍게 끝난 경기를 두고 승패를 종잡을 수 없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경기로 편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작진은 조작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았던 만큼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게다가 편집 조작이 처음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네티즌들은 앞 시즌에서도 편집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 많은 사랑을 받은 패밀리가 떴다의 경우엔 일반인 출연자들의 대화 순서까지 가이드 수준으로 적힌 방송 대본이 공개돼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글의 법칙도 출연자들이 방문한 호전적 원시 부족,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원시 동굴 등이 관광 프로그램으로 밝혀지며 큰 비난을 받았죠. 또한 과도한 광고로 법정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종국이 간접 광고주의 상품을 먹는 모습을 근접 촬영으로 보여주며 광고 문구를 자막으로까지 내보내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마치 비웃는 듯한 그들의 행동인데요. 예능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고발 프로그램 긴급출동 SOS24에서도 조작 방송으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방송은 휴게소를 운영하는 가족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한 소녀를 수년간 가해했다는 내용으로 방송 당시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어 가해 당사자로 지목된 가족들에게는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SBS는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한편 경찰에 여자 주인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씨는 법정 구속돼 6개월간 실형을 살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방송 2년 후 김 씨와 가족들은 SBS를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 방송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방송 역시 제작진들이 미리 줄거리를 구상한 다음 이에 맞춰 취재, 촬영, 편집, 제작한 악의적인 프로그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제작진이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과정에 강제성이 동원됐고 치료 목적이 아닌 의도하는 진술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작진이 아니고 깡패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듯 이 방송국의 조작 방송은 하루 이틀 빚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논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진짜 업계 종사자들은 피프티 멤버들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여기고 있죠. 지난 9월 14일 가요계 종사자들과 변호사들이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피프티 사태와 관련하여 중소기획사와 뮤지션의 계약 분쟁 사례와 중소기획사 및 뮤지션의 지원 사업,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날 참석한 변호사는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계약 해지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아티스트가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정하는 판결이라면서도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든 인용 결정이 나든 본안 판결 전에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다른 회사와 접촉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프티 같은 경우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전속계약이 존재하니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계약 위반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더불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라며 그 상태에서 다른 회사와 접촉하는 게 위반이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본안 판결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이전 것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전속계약 효력이 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계약 조건 협의까지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계약을 하는 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프티와 함께 나락으로 가는 듯한 방송사, 그리고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함께 글로벌로 향하는 방송사,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그들이 어떤 행보를 펼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